여러분, 오늘 아침에 비타민C를 드셨나요? 그런데 효과를 보고 계신가요? 제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 놀랍게도 90%가 비타민C를 매일 챙겨 먹는데도 왜 효과가 없을까요? 라고 물으십니다. 똑같은 비타민C 6000mg를 섭취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 감기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은 10년간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바로 복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거나 혹은 잠들기 전에 한 번 드시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비타민C가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비타민C는 우리 몸에 3시간만 머물다 사라집니다. 하루에 한 번만 드시는 것은 하루 종일 목이 말라도 아침에 물 한 잔만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45년간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돌보면서 깨달은 비타민C의 숨겨진 비밀, 그리고 2단 하나의 습관 변화만으로 암과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5세가 된 지금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제 비결,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건강 비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 전 알려드립니다. 본 채널의 모든 정보는 무료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평생 배움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자신 상황이나 자신만의 팁을 공유해 보세요.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내과에서 45년간 환자를 돌보다 은퇴한 75세 성지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연구해온 건강의 비밀 중 하나, 비타민C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주 제가 정기 건강 강연을 하던 중 만난 내분 비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52세 이상준 선생님께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요즘 환자들이 비타민 제품은 많이 먹는데 정작 효과를 보는 사람은 드물더군요. 그렇습니다. 비타민C는 단순한 감기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암과 노화, 심지어 치매까지 막아주는 우리 몸의 강력한 방패입니다. 제가 70대가 넘은 나이에도 매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현대인의 몸은 100년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조부모 세대가 살던 시절에는 지금처럼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않았고 식품 첨가물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과거보다 5배 이상의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오염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발생시키고 이 활성산소는 세포 DNA를 공격하여 암과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현대 농업의 토양은 과거에 비해 영양소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미국 농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사과를 먹어도 50년 전보다 비타민 함량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비타민C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제가 참석한 건강 세미나에서 만난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는 42세 조미영 씨는 선생님, 비타민을 매일 먹어도 왜 자꾸 감기에 걸리는 걸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복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45년 동안 환자들에게 알려드린 비타민C의 올바른 섭취법과 그 놀라운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타민C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요?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알 삼키거나 자기 전에 한 번 복용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오해입니다. 지난 주말 제 건강 강의에 참석하신 63세 황미숙 여사님께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10년 넘게 비타민C를 매일 아침 공복에 1000mg씩 복용했어요. 그런데 속이 쓰려서 견디기 힘들었고 결국 중단했답니다. 너무나 흔한 사례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진의 최신 논문에 따르면 비타민C는 체내에 약 2-3시간만 머무르다가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마치 온종일 목이 말라도 아침에만 물 한 잔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최신 연구에서도 비타민C를 하루 한 번 복용한 그룹과 여러 번 나눠 복용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혈중 농도 유지 시간에서 무려 4배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공복에 복용하는 습관입니다. 78세 박상진 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비타민C 먹는 방법을 바꿨더니 그동안 참아왔던 속쓰림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비타민C는 아스코르브산이라는 산성 물질입니다. 빈속에 강한 산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벽이 직접적으로 자극을 받아 통증과 염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상과다나 위염이 있는 분들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69세 윤정희 님은 선생님, 저는 꼬박꼬박 비타민C를 먹었는데도 지난 겨울에 독감으로 2번이나 입원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 한 번, 그것도 아침 공복이나 밤에 한 번 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 몸이 하루 종일 활성산소와 싸울 수 있는 항산화 무기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면역세포들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데 우리는 하루에 한 번만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시면서도 그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비타민C는 어떻게 복용해야 효과적일까요? 제가 지난 45년간의 의학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나누어 먹기입니다. 우리 몸은 비타민C를 저장하지 못합니다. 마치 작은 컵에 물을 따르는 것과 같아서 한 번에 많이 부으면 넘쳐버리고 맙니다. 비타민C는 복용 후 약 3시간 정도만 혈액 내에 머무르다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스위스 바젤 대학교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 1000mg를 한 번에 복용하면 실제로 흡수되는 양은 약 250mg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비타민을 열심히 먹어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복용하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간에 각각 비타민C를 나누어 드시면 혈중 농도가 하루 종일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의 연구팀은 동일한 양의 비타민C를 하루에 3번 나누어 복용한 그룹과 한 번에 복용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나누어 복용한 그룹의 면역세포 활성도가 62%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공복이 아닌 식사 중간에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시작 약 5분 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는 위에 음식물이 조금 들어있어 위산과 비타민C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주고 흡수율도 더 높아집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와 함께 비타민C를 섭취하면 공복 상태보다 흡수율이 약 20% 증가한다고 합니다. 복용 형태도 중요합니다. 가루형 비타민C가 정제형보다 흡수가 빠르고 위장의 부담도 적습니다. 물에 천천히 녹여 마시면 위벽과의 접촉 면적이 넓어져 자극이 줄고 흡수는 증가합니다. 정제는 휴대가 편리하지만 가능하면 가정에서는 가루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적의 효과를 위한 권장량은 얼마일까요? 제 45년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건강한 성인은 하루 총 4000-6000mg를 3번에 나누어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용량을 시작하면 장이 적응하지 못할 수 있으니 1000mg씩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C의 올바른 복용법을 통해 우리 몸 전체를 보호할 수 있지만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여러분, 노화와 함께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치매가 아닐까요? 이제 비타민C가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기억과 인지 기능을 지켜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는 산화적 손상으로 인해 뇌세포가 점진적으로 파괴되는 질환입니다. 우리의 뇌는 신체 무게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산소 소비량의 20%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높은 대사율은 활성산소 생성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뇌세포 손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최신 연구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정상인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여기서 비타민C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에서 비타민 C 농도가 가장 높은 장소가 바로 뇌세포 내부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팀은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비타민 C를 특별히 농축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뇌에서의 비타민 C 농도는 다른 장기보다 평균 12배 이상 높습니다. 비타민 C는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축적을 억제합니다. 이 독성 단백질은 신경세포 사이의 통신을 방해하고 결국 뇌세포 사멸을 초래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진은 비타민 C가 이 단백질의 응집을 최대 5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아세틸콜린과 같은 물질들은 기억력, 집중력, 기분 조절에 중요한데 비타민 C는 이들의 합성과 활성화에 필수적입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 수치가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들은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는 미국 타프츠 대학에서 진행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4,740명을 17년간 추적한 이 연구에서 비타민 C 섭취가 풍부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34% 낮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찰이 아닌 나이, 성별, 교육 수준, 기저질환 등 여러 요인을 모두 고려한 결과입니다. 치매 예방에 중요한 비타민 C가 우리 몸 전체의 노화 방지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시간의 흐름,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노화의 핵심 메커니즘 중 하나는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매일 수천 번의 산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쇠가 녹슬어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프랑스 파리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산화 스트레스는 주름살, 근육 감소, 인지 기능 저하와 같은 노화 현상의 75% 이상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C는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특히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피부, 힘줄, 연골, 혈관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로 40세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의대의 연구진은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들의 피부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3.1세 젊게 보인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면역 체계 강화에도 비타민 C는 필수적입니다. 우리 몸의 방어군인인 백혈구는 일반 세포보다 50-100배 높은 농도의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혈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비타민 C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스위스 로잔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감염 위험이 44% 더 높았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만성염증을 감소시킵니다. 만성염증은 노화와 관련된 거의 모든 질환의 공통 분모입니다. 심장병, 당뇨병, 관절염, 암, 치매 모두 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의 연구진은 비타민 C가 염증 지표인 C- 반응성 단백질 CRP를 최대 25%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혈관 건강에도 비타민 C는 결정적입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10년 추적 연구에서는 비타민 C 섭취가 풍부한 그룹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5% 더 낮았습니다. 비타민 C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며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45년간의 의학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비타민 C가 단순한 감기약이 아니라 전신 건강과 노화 방지를 위한 필수 영양소라는 점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충분히 섭취한다면 우리 몸의 시계를 조금 더 천천히 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비타민 C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모든 좋은 것에는 적절한 사용법이 있습니다. 노화 방지와 면역 강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C도 올바르게 섭취해야 그 효과를 최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점진적인 용량 증가입니다.
갑자기 고용량 6000mg를 시작하면 소화기관이 적응하지 못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3번 각 500mg 정도로 시작하여 2주마다 500mg씩 늘려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약 2개월 후에 목표 용량에 도달할 수 있으며 몸이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설사는 비타민C 고용량 섭취 시 가장 흔한 부작용입니다. 비타민C는 삼투성 물질로 장내에서 물을 끌어당겨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마다 설사를 유발하는 용량이 다르지만 대부분 한 번에 2000mg 이상 섭취할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약 설사가 발생한다면 용량을 줄이고 더 천천히 늘려가면 됩니다. 요로 결석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최신 연구 결과는 이러한 걱정이 과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버드 의대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분 섭취를 병행할 경우 비타민C로 인한 요로 결석 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권장사항은 하루 최소 2리터, 가능하면 2.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변이 희석되어 결석 형성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약물 상호작용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특히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 일부 고혈압약, 특정 항암제는 비타민C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독일 미넨 대학의 양리학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는 일부 약물의 대사를 변화시켜 효과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비타민C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철분 관련 질환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촉진하므로 혈색소증과 같은 철분 과다 질환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반면 철분 흡수 증진 효과를 활용하고 싶다면 비타민C와 철분을 함께 섭취하되 비타민C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철분제는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비타민C를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이론이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5년간 의학 현장에서 목격한 변화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면역력 강화는 비타민C의 가장 잘 알려진 효과입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연구진은 29개의 임상시험을 분석한 결과 규칙적으로 비타민C를 섭취한 그룹이 감기 발생 빈도가 평균 31% 감소했고 감기 지속 기간도 24% 단축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심혈관 건강 측면에서도 비타민C의 효과는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이 29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 섭취가 풍부한 그룹은 심장질환 위험이 20% 감소했습니다. 비타민C는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하고 혈관 확장을 촉진하며 콜레스테롤 산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지기능 개선에 있어서도 놀라운 결과들이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비타민C 섭취량이 상위 25%에 속하는 노인들이 하위 25%에 비해 인지능력 테스트에서 평균 8.2점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약 4-5세 젊은 사람의 인지능력과 맞먹는 차이입니다.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에도 비타민C는 필수적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의 피부과학 연구팀은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8주간의 임상시험에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피부 탄력이 25%, 수분 보유력이 30% 향상되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독일 미넨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코르티솔 수치가 30%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타민C가 현대인의 만성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피로 감소와 에너지 증진 효과도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캐나다 퀘벡 대학의 연구진은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타민C를 나누어 섭취한 그룹이 4주 후 에너지 수준이 55%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비타민C의 다양한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이 놀라운 영양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너지 영양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C는 혼자서도 강력하지만 특정 영양소와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몇 배로 증폭됩니다. 이는 마치 훌륭한 협주곡처럼 여러 악기가 조화를 이룰 때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C와 E는 항산화 시스템에서 서로 완벽한 파트너십을 형성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두 비타민을 함께 섭취했을 때 항산화 효과가 각각 따로 섭취했을 때보다 최대 4배 증가했습니다. 비타민 E는 지용성으로 세포막을 보호하고 비타민 C는 수용성으로 세포 내부와 혈액을 보호합니다. 또한 비타민 C는 산화된 비타민 E를 재생시켜 그 효과를 연장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시너지 영양소는 바로 아연입니다. 아연은 면역 기능의 핵심적인 미네랄로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감염에 대한 방어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연구진은 감기 초기에 비타민 C와 아연을 함께 복용한 그룹이 감기 지속 기간이 평균 42% 단축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아연은 비타민 C의 항산화 작용을 보완하여 DNA 손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비타민 C와 탁월한 시너지를 보입니다. 특히 뇌 건강과 관련하여 그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팀은 비타민 C와 오메가-3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각각 따로 섭취한 그룹보다 31%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막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비타민 C는 뇌세포 내부의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합니다. 비오플라보노이드도 빼놓을 수 없는 시너지 영양소입니다. 이들은 주로 과일과 채소의 껍질과 흰 부분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물성 화합물로 비타민 C의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을 높여줍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를 비오플라보노이드와 함께 섭취했을 때 혈중 농도가 35%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감귤류의 껍질에 풍부한 헤스페리딘, 퀘르세틴, 루틴과 같은 비오플라보노이드는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할 때 혈관 건강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마그네슘 역시 비타민 C와 중요한 상호작용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비타민 C의 활성화와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보조인자로 작용합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비타민 C의 요로 결석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의 연구에서는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에서 고용량 비타민 C로 인한 결석 발생률이 67%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 C와 시너지 영양소들의 조합은 단기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노화 방지와 수명 연장에도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오늘날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를 넘어섰지만 건강 수명은 64세에 불과합니다.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이 진정한 건강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비타민 C는 이러한 건강 수명 연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텔로미어는 우리 염색체 끝에 있는 보호캡으로 세포 분열 시마다 조금씩 짧아지며 노화의 생물학적 시계 역할을 합니다.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 섭취가 풍부한 그룹은 텔로미어 길이가 평균 5.1% 더 길었으며 이는 생물학적으로 약 4-6년 더 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타민 C는 텔로미어를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DNA를 보호하여 세포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만성염증은 노화와 관련된 거의 모든 질환의 공통 분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진은 고용량 비타민 C 섭취가 노인의 염증 지표를 평균 29%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IL-6, TNF-알파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심혈관 질환, 관절염, 당뇨병과 같은 노화 관련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 유지도 비타민 C의 중요한 항노화 메커니즘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로 노화에 따라 그 기능이 저하됩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는 미토콘드리아 DNA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에너지 생성 효율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가 충분한 사람들은 65세 이후에도 젊은이에 가까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유지할 가능성이 3배 더 높았습니다. 면역 노화 면역 세네선스의 지연도 비타민C에 주목할 만한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기능이 저하되고 새로운 병원체에 대응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면역학 연구팀은 비타민C가 T세포와 NK세포의 기능을 유지하고 면역 기억력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노인들에게서 이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인지 기능 보존에도 비타민C는 장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타프츠 대학의 20년 종단 연구에서는 비타민C를 꾸준히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85세 이상에서도 65세 수준의 인지 기능을 유지할 확률이 2.3배 더 높았습니다. 이는 비타민C가 단순히 치매를 예방하는 것을 넘어 건강한 뇌 노화를 촉진한다는 증거입니다. 장수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의 다양한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소중한 지식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발전이 기대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마지막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타민C 섭취의 첫 번째 원칙은 꾸준함입니다. 갑자기 일주일 동안 고용량을 섭취하는 것보다 매일 규칙적으로 나누어 복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질주가 아닌 장기적인 건강 여정인 것입니다. 비타민C가 함유된 식품과 보충제를 매일의 식습관에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는 시너지 조합도 기억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아연, 비타민 E, 오메가-3와 함께 셀레늄도 주목할 만한 영양소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와 셀레늄을 함께 섭취했을 때 항산화 효과가 각각 따로 섭취했을 때보다 55%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시너지 영양소들을 식단에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자연식품을 통한 비타민C 섭취도 잊지 마십시오. 보충제도 중요하지만 구아바, 키위, 파프리카, 브로콜리, 딸기와 같은 식품에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이토케미컬이 함께 들어있어 더욱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의 영양학자들은 동일한 양의 비타민C라도 합성 보충제보다 자연식품에서 얻을 때 생체 이용률이 23% 더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비타민C 연구의 최신 동향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리포솜 비타민 C, 에스테르-C, 시간 방출형 비타민 C 등 다양한 형태의 비타민 C가 개발되고 있으며 이들은 기존 비타민 C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포솜 형태는 흡수율이 일반 비타민 C보다 최대 2배 높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타민 C가 건강한 생활 방식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와 같은 건강한 습관과 함께할 때 비타민C의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1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 그룹은 만성질환 발생률이 무려 73% 낮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비타민C의 올바른 섭취법을 실천한다면 분명 수년 후에는 그 결과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채널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제작자의 개인적인 의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건강 관련 정보는 참고용일 뿐이며 의학적 조치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